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서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최원호 교수입니다. 네, 이번 대학 특성화 온라인 산업체 단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요. 네, 전체가 4회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회차 메타버스 중에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즉 이제 XR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XR 콘텐츠, 미래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XR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배경과 개념, 그다음에 현재의 현황과 한국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XR 콘텐츠의 현재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임과 교육과 회의, 그리고 공연과 전시에서의 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XR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개된 주요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XR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 시대이고요. 언택트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고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이런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졌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를 위한 시간과 학생들이 또 강의를 듣는 시간도 또 유동적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저희 대학에서 이제 국제 세미나를 했던 이미지이고요. 밑에 있는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화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이 아니지만은 정보 전달이 가능해야 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디지털 인프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였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를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없으실 정도이죠. 그만큼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이 대중화되었다, 일반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비대면의 상황은 이제 대학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회의와 같은 여러 사람이 만나야 되는 어떤 자리, 그리고 의료,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분야 외에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XR이라고 하는 새로운 콘텐츠, 미래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기반의 통신 서비스와 IT 기반의 탁월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K 콘텐츠로 대표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 XR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대두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XR의 개념과 함께 양상과 범위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실과 함께 가상의 공간이 서로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가 XR의 기반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V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물론 이게 3D 기반으로 렌더링된 가상현실도 있을 수 있고요. 촬영을 기반으로 된 가상도 있겠죠. 어쨌든 현실이 아니니까요. HMD를 쓰고 바라보는 가상의 현실, 그리고 현실성이 조금 더 강화된 증강현실. HMD를 쓰지만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결합이 되는
혼합현실, 뭐 여러 개의 지금 분류가 있고 공존하고 있고 실제로는 서로 좀 오버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상위 개념 또는 뭐 미래 콘텐츠의 방향으로서 XR 콘텐츠를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연, 이벤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물론이고요. 쇼핑, 뭐 의료와 보건 분야, 그리고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교육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이 XR이라고 하는 미래 콘텐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XR의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VR이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이죠. 실제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HMD를 기반으로 해서 VR 게임 또는 뭐 VR 환경과 같이 가상의 환경을 HMD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곳을 보거나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VR 헤드셋, HMD와 그 속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얻고 그 속에서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VR이라고 한다면, 이 AR은 현실성이 조금 더 강화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와 같은 것이겠죠. 현실의 배경 위에 가상의 2D나 3D 오브젝트가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요즘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면은요, 휴대폰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장면을 비추게 되면 그곳에 설명이 이렇게 보여지거나 또는 관련 이미지가 뜨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배경과 가상의 캐릭터가 합쳐지는 형태를 이제 A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이 주로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AR이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글래스나 휴대폰이나 타블렛 PC와 같은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면, MR이라고 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는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속에 가상의 이미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배경은 실제 배경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감을 전달하고 실제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콘텐츠, 가상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덮여진 형태가 M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VR과 AR과 MR은 실제 일부분이 오버랩되는 공존의 영역도 있고요. 또 지금 새로 계속 이제 각각의 장점들을 끌어당기면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MXR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이 XR은 우리 국어로는 확장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된, extended reality라고 하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완벽한 가상의 세계가 있고요. 3D로 만들어진 게임 같은 것이겠죠. 중간 지점에 증강현실, 현실성이 강화되지만 가상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들을 혼합하는 것이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 앞으로 계속 뻗어져 나가고 있는,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영역들이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X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XR을 그 X라고 하는 그 문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 콘텐츠라는 의미인 것이죠.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모르는, 현재 등장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등장할 플랫폼, 새롭게 등장할 하드웨어, 그 속에 탑재될 콘텐츠들, 그리고 그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유해 나갈 우리들이 바라보는 콘텐츠와 하드웨어의 미래, X라고 하는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저는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현실과 증강과 가상과 혼합현실을 포괄하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확장현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의미로 하자면 앞으로 무엇으로 등장할지, 어떤 형태로, 어떤 컨텐츠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 콘텐츠를 또 XR이지 않나 라고 또 말씀드려보고도 싶습니다. 네, 그 양상과 범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 XR은 우리 이제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 중에서 주로 이제 시각이 70% 또는 80% 정도의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촉각과 후각, 미각, 청각을 통해서도 그 독보적인 그 정보를 얻지만 이 시각이 주는 콘텐츠, 시각이 주는 정보의 양이 더 극대화되고 많은 정보력을 주죠. 그래서 이 XR도 역시 그 시각 콘텐츠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 HMD, 뭐 글래스 뭐 등등 해서 결국 시각 콘텐츠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시각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고 그 속에서 상호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형태가 XR의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속에는 뭐 빅데이터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사용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페토라고 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찌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그들의 이제 옷, 의류 제품 또는 이제 뭐 소품들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가상의 아바타에게 입혀 보이고 또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또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서 프로모션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쪽도 지금 사진은 뭐 실제 샵의 윈도우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상의 윈도우입니다. 네, 가상의 샵에 뭐 제품들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직접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샵들에 가지 않더라도 가상의 플랫폼 속에서 HMD를 쓰거나 글래스를 쓰거나 뭐 타블렛 PC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 제품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인 것처럼 접해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네,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 콘서트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즈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걸그룹들이고요. 그 걸그룹이 가상의 플랫폼 속에서 음악을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장면은요, 건설사에서 건설의 현장을 실제 현장이 아니라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빌딩이나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이렇게 세워보고 그것들에게 어떤 간섭이나 사용상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선행해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만들어보고 설계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속에 그것을 직접 시연해봄으로써 현실에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XR이라고 하는 분야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XR은 앞으로 어떻게 확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한 30조 원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이제 6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거의 20배에 가까운 537조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X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추동력을 기반으로 산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분야, 교육 분야, 영화, 영상 분야는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다면 제조업과 광고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존스 호킨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AR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있는 그 환자와 가상의 오브젝트를 결합시켜서 AR 기반으로 수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작에서도 AR을 기반으로 해서 또는 MR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설계된 자동차를 VR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거나 또는 실제 자동차와 가상 오브젝트를 합성시켜서 MR로 보거나 이런 형태인 것들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 여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XR은 지금은 주로 이제 컨텐츠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 그다음에 뭐 공공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가 되면서 아주 일반적인 기반 기술로서 경제 전반에,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당연히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이제 한 3천만 달러 이상의 누적 거래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콘텐츠 플랫폼인데요.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토지를 이제 구입하고 그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세우거나 도시를 만들거나 하는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상의 세계에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속에 자신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이 엔터테인먼트를 누려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이 게임으로서의 관점에서 나아가서 산업 전반으로 또는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뭐 유료 아이템을 판매를 하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이런 형태라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 그 속에서 자체적인 경제가 형성이 되고 그 경제가 실물 경제, 실경제와 상호성을 가지면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XR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이것이 현실과 상호 소통을 하고 현실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XR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될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전통적인 IT 기업들도 확장되고 있는 XR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걸 개발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개량된 형태의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홀로렌즈 2라고 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현실의 환경을 보고 그 위에 글래스를 통해서 덧 입혀진 2D와 3D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볼 수 있는 홀로렌즈 2를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호라이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시면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분야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XR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많은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예산도 앞으로 계속 크게 투자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이 넘는 예산으로 XR 연합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가 구축이 되었고 관련 펀드도 확대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랩, 연구시설과 연구공간, 연구인력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적인 움직임과 함께 민간 기업에서도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시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에서는 XR 콘텐츠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게 게임 콘텐츠이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하이퍼 XR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인데요. 그 사용자가 HMD를 쓰고 3000제곱야드라고 하는 넓은 공간에 형성된 가상의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콘텐츠는 칼 VR이라고 하는 콘텐츠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사용자가 HMD와 총과 같은 장비를 통해서 가상의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콘텐츠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체감하는 것, 그리고 발 동작에 따른 움직임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XR 콘텐츠의 복합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회의와 관련된 플랫폼들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플랫폼은 XR 클래스라고 하는 가상 회의를 위한 교육을 위한 플랫폼인데요. 네, 아바타가 본인을 대표하는 아바타가 형성이 되고 그 아바타들이 모여서 실제의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네, 다음은 그 회의를 위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가상의 캐릭터가 실제 이미지 또는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또 유사한 플랫폼으로 Meet in VR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네, VR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회의를 하는 가상의 XR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의 공연 사례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슈퍼주니어가 가상의 플랫폼 속에서 공연을 했던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콘텐츠이죠. 다양한 멀티 카메라가 실제 인물들을 보여주고 또 가상의 공간 속에서 공연하는 형태였고요. 특히 이 공연에서는 수십 대, 수백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합성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볼유메트릭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또 적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제 공연의 사례인데요.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 속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가수가 등장해서 가상을 공연했던 사례의 한 장면이고요. 오른쪽도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실제 그룹과 그들을 본딴 가상의 캐릭터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캐릭터와 그 캐릭터를 모방한 가상의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 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전시인데요. 전시에서도 XR 관련된 플랫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를 쓰고 가상의 공간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또는 태블릿이나 휴대폰 기반으로 해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합성이 된 형태의 컨텐츠, 전시 콘텐츠를 보는 장면입니다. 역시 전시 관련된 XR 콘텐츠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은 It From BC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였는데요.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체적인 형태의 콘텐츠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3차원적인 작품을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역시 오른쪽도 유사합니다. 평면 작품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작품과 함께 다른 디바이스, 타블렛이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VR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XR 관련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XR이라고 하는 개념과 몇 가지 유형을 보셨는데요. 이런 XR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현재의 플랫폼과 기반 기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도 도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360도 볼유메트릭 스튜디오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XR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해야 되고요. 특히 VR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향후에서 사용자가 어떤 관점에서 볼지 모르는 것에 대응하는 콘텐츠가 미리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3D 모델링 같은 형태겠죠. 만일에 가상으로 되어 있는 모델링이 있다면 향후에 HMD나 글래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대응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가상의 3D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라고 한다면 촬영했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시점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한의 시점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유메트릭 스튜디오는 수십 대 또는 100대 이상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이제 하나의 점, 두 개의 점, 그리고 피사체가 있을 때 생성되는 삼각 측량의 기법을 통해서 한 100대 정도의 카메라이지만 무한대의 장면을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의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도 전방위로 이제 그린으로 형성된 스튜디오에서 뭐 수십 대, 100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요. 네, 그것들이 동시에 촬영이 되어서 합성이 되고 추후에 어느 지점에서라도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점에서 디바이스를 쓰고 보더라도 실제 그 인물들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그 XR 콘텐츠 제작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인데요. 네, MR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제 가상의 이제 3차원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스크린 앞에서 액션을 하거나 연기를 하는 피사체가 있고, 이제 그 두 개의 소스, 배경과 인물이 합쳐지는 형태인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기법들은 많이 사용되었지만, 기존에는 후반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또 렌더링을 통해서 추출했을 때 저런 형태의 영상물을, 합성된 영상물을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보시는 시스템에서는 그 배경과 인물이 실시간으로 합성되어서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상의 스튜디오이건 뭐 가상의 공연장이건 뭐 전시장이건, 네, 실시간으로, 네,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실제 카메라와 가상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합성이 되는, 네, 형태를,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이제 뭐 대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죠. 이 메타버스는 뭐 워낙 이제 화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메타라고 하는 현실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또는 이제 현실이 변형된 또 다른 어떤 세계와 그리고 실제 세계가 합해지는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잠시 보시면은요, 위쪽으로 갈수록 현실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 증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가실수록 현실을 모방하는 형태, 가상의 현실, 시뮬레이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시뮬레이션과 같은 가상의 형태, 위쪽은 현실감을 높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 편 쪽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치중이 되게 된다면, 이제 좀 외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 플랫폼 속에 우리가 내재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현실이 좀 강화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네, 시각적으로 보이고 현실성이 강화된 것이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과 같은, 네, 컨텐츠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요. 또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실을 모방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미러 월드라고 해서 뭐 구글 어스나 뭐 네이버 지도처럼 이제 눈으로는 보이긴 하지만은 현실성이 다소 좀 떨어지는 형태, 현실을 모방한 형태, 네, 떨어진다기보다는 모방이 더 좋겠네요. 네, 모방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매우 강화되긴 했지만 그것을 보는 것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고 느낀다고 보았을 때는,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웹 공간에 형성된 컨텐츠, 또는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콘텐츠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런 내적인 몰입을 요구를 하지만 보다 더 이제 모방성, 가상성이 강한 것이 가상의 세계,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메타버스는 뭐 다양한 형태가 시도되고 있죠. 네, 왼쪽 편에 보시면 뭐 우리나라의 뭐 아주 대표적인, 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BTS의 뮤직비디오가 이제 가상의 공간 속에서 소개된 컨텐츠의 장면들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의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또 새로운 유저를 불러와서 같이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세 개의 이미지를 보시면 각각 조금씩 다 이제 성격들이 틀린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왼쪽 편에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도라고 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상의 섬 속에 유저들이 이제 가상의 그 숲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컨텐츠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그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지요. 선거를 할 때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속에서 선거 유세를 했던 공약을 발표했던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사례 중에서 모 대학교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입학식을 실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입생들한테 캐릭터와 아이디를 부여해서 가상의 입학식을 했던 사례이고요. 학교의 건물들을 조성하고 가상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사례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또 콘텐츠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플랫폼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VR, 볼ю메트릭 스튜디오도 있었고요. 역시 VR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직접 사용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고 참여하고 개발하는 형태를 보셨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이제 배경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는 라이다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볼ю메트릭 스튜디오가 주로 이제 인물을 주로 스캔을 한다고 본다면 그 배경은 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앞에서 보셨던 그 3D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MR 스튜디오에서처럼 뭐 가상의 배경, 3D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실제의 배경을 원한다면 보다 더 사실적이거나 현재 존재하는 공간을 가상의 공간 속에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그것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해운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서울의 경복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있는 배경들을 가상의 공간에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모델링을 하고 똑같이 매핑해서 이 3D 공간 속에 배치시킨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이 라이다라고 하는 장비가 쓰여지는데요. 이 라이다는 환경을 스캔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서 360도 스캔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걸어가면서 이 골목 같은 곳을 스캔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드론과 같은 비행체에 달아서 그 전체 구역 자체를 스캔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비를 대표적인 장비를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 위에 이제 이 라이다라고 하는 스캔 장비를 올려놓고 건설 현장 전체를 스캔하는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좀 좁은 공간이지만 이 스캔을 통해서 환경 전체를 스캔을 하고 그것들을 가상의 공간 속에 가지고 와서 어떠한 간섭이 없는지 사용자의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등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장비이고요. 이 두 번째 보시는 장면은 건설과는 좀 다릅니다만 산업의 현장에서 이 어떤 그 피사체를 VR 디바이스이든 또는 보시는 것처럼 타블렛 디바이스이든 그것을 띄워놓고 상하 좌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컨텐츠이고요.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라이다라는 장비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XR에 대한 개념과 현재의 컨텐츠와 플랫폼들의 양상 그리고 그것들을 제작하기 위한 대표적인 4가지 기반 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부분들은 작은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더 많은 사례들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XR에 대한 그 영역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와 컨텐츠와 양상들이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행 중인 상황과 미래의 방향성을 우리가 잘 예측하고 항상 관심을 가질 때 새롭게 등장할 X라고 하는
XR이라고 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산업적인 생산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학 특성화 온라인 산업체 단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공간도 물론이고요. 또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가상의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을 뵙고 교류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